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한 강박관념을 잠재의식 속에 주입시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얌전해져라, 착한 아이가 되어라와 같은 어른들의 훈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심하게 창피를 당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만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기저귀를 어떻게 떼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충분히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서 기저귀를 떼지 않았습니까? 또한 걸음마를 어떻게 터득하였는가 기억해 보세요. 충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잘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는 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충분히 긴장하고 떨리고 실수하는 경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하고 떨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전혀 창피를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용과 존중, 공감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긴장하고 떨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편안한 마음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긴장과 떨림, 실수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더 이상 긴장과 떨림, 실수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말을 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첫 만남 환경은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평가받는 환경에서는 왜 발표 불안증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명망이 높은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분이 발표 불안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님이나 수녀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30년 이상 강의를 해온 교사가 발표 불안증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스피치를 할 기회가 더 많겠지만 그렇다고 발표 불안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표 불안증은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분위기나 불편한 상황에서 스피치를 경험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병대를 다녀온 사람이 성격 개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변화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기가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는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충분히 사랑받는 환경이 필요했던 것처럼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긴장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이 바로 첫 만남의 환경입니다. 평가와 판단이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가 보장되며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개방할 수 있다면 발표 불안증을 없애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100%를 수용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긴장되고 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스피치 훈련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위기에서 훈련을 하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벼락치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얼마나 긴장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마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가면 성격 개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모든 젊은이들이 성격 개조가 될까요? 아마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나면 다시 과거의 그 성격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왜 벼락치기 공부가 영원한 학습이 되지 않고 해병대의 훈련이 완전한 성격 개조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벼락치기 공부나 해병대 훈련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긴장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할까요? 첫째, 아무런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과 존중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평가와 판단입니다. 만약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마 마음의 부담감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좋겠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와 같은 이해와 존중의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마음이 열려서 이야기를 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중 스피치를 훈련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들어줄 때 아기는 엄마 앞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셋째, 대중 스피치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개방의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스피치 훈련을 할 때는 사회적인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신체적인 나이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장님, 과장님, 교수님과 같은 사회적인 직위를 생각하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40대, 50대 나이를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가 아기의 재롱을 바라보는 것처럼 경청을 하고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아기가 엄마와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 같은 편안한 분들이라면 아마도 어린 시절의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가서 자유롭게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억압을 풀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자아 실현 경향성이 발휘되게 됩니다. 즉,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최상의 자기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지만 가장 말을 잘하게 된다면 믿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와 얘기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최상의 말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도 대중 앞에서 최상의 스피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와 같은 참 만남의 환경을 만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최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피치가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편안하면서도 사랑이 깃든 참 만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